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미 정상 간 북핵 한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할 경우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를 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하는 실전 훈련에도 돌입합니다. 내년 한미연합훈련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켜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하기로 한 건데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조합해서 한미가 실제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미 안보 관계자들이 총 출동한 두 번째 핵협의그룹 회의의 핵심은 내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실제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한미 합동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보복하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 대응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을 조합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한미 당국은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등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는 5개월 전 1차 회의 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응책이 구체화됐습니다. 핵위기 상황 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마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기결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6월 한국에서 열릴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이렇게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북한은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공 기자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적으로 국가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화한 나라는 우리 공화국뿐이라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더는 우리의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세 번째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7월 12일 2차 시험 발사 직후 ICBM과 핵무기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공화국 전략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인 동시에 2차 발사 당시 화성 18형의 비행 시간은 역대 가장 긴 74분이었고 사거리는 정상각도 발사 시 미국 본토 전역을 뒤덮는 15,0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3차 발사 땐 이보다 성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조기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12주기도 내일로 다가온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장관 추대론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스타성과 화제성을 지닌 한 장관을 총선판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당정 관계부터 낡은 여의도 정치까지 싹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국민 여론 지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을 앞세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꿔야 정권 심판론이 높은 총선판에서 그나마 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당협위원장 과반 이상이 한 장관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험지로 꼽히는 호남 역시 비슷한 기류입니다. 총선 필승을 위해서는 한동훈 같은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 도당의 모든 당직자들은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등판을 두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정치 경험이 필수라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지 의사결정권자인 비대위원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한 장관이 과연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모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난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카드에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한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거라고 평가절하했는데 한편으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어서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비대위가 아니라 용산의 당권 인수위원회로 보일 정도입니다. 한 장관이 검사 출신에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아바타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아바타를 세워놓고 직접 당무 보고 공천도 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총선 구도에 유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한 장관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정권 심판 구도가 계속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에 덤으로 윤석열 아바타까지 심판해서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혁신이나 신경 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로 치달는 민주당에게 정당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을 폄하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용산 직할체제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여권발 인적 쇄신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고심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는 맞지만요. 한 장관이 응할지 안 응할지는 봐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이 무르익으면 다음 주 정도에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 측과 가까운 한 인사는요. 한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고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 장관은요, 정치 이야기와 관련을 해서는 주변에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속내까지 알긴 어렵지만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정치 대비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은 당내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이지만 비대위원장은 때로는 불이익도 줘야 하는 자리라면서 한 장관 입장에선 선대위원장으로 대위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공천을 막후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요.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또 총선에서 패배를 했을 경우 그 책임도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 비대위가 힘을 얻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 장관의 높은 인지도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법무부가 올린 이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저기가 쓴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그런 거로 또 안경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이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2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만큼 한 장관의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거겠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표직만 사퇴? 얼마 전 사퇴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당초 김기현 전 대표에게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는 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표직 사퇴만 선택한 겁니까? 네, 김 전 대표 측근과 또 여권 인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 불출마는 오히려 김 전 대표가 모든 것을 잃는 카드인 반면에 대표직 사퇴는 그래도 향후 행보를 열어둘 수 있었던 카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만일 김 전 대표가 불출마를 택했다면 거기서 끝났겠냐면서 대표직도 내려놓으라는 압박이 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대표직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현역 의원 단 한 명의 희생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조기 해산해버렸죠. 또 이튿날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겨우 6곳 우세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불출마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보면 김 전 대표 불출마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울산 출마하는 겁니까? 네, 김 전 대표는요, 이 사퇴의 변을 SNS에 올렸을 뿐 일절 출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입지는 탄탄하지만 출마를 장담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공관위가 순순히 공천을 주겠냐면서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은 이제 다시 김 전 대표 몫일 텐데요. 출마든 불출마든 김 전 대표의 소신대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진짜 겨울, 이제부터 시작인가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인환 기자, 보기만 해도 추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를 밑도는데요. 찬바람이 불고 멈췄던 눈발까지 이렇게 휘날리면서 체감온도 무척 낮습니다. 거리마다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웅크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로 출발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더 떨어져 한낮에도 영하 3, 4도 선에 머물러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는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도 발효되는데요.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외출을 나온 시민들도 추운 날씨에 귀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돼서 갑자기 오늘 더 추워져서 나온 거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집에 있으려고요. 핫팩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밖에 천안은 영하 13도, 철원은 영하 17도 등으로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서해안 지역으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은 내일 밤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 전북 지역에 많게는 2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사고까지 속출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기상 악화로 일부 비행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SUV 차량과 승용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습니다.
견인차가 차를 옮기는 동안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잔해를 치웁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두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금광터널 인근에서도 삼중 추돌을 포함해 차량 8대가 뒤엉키는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대설, 한파, 강풍, 풍랑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인근에는 강한 눈보라까지 불어 모든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 4시 45분 제주를 떠나 저녁 6시 김포에 도착할 예정이던 비행기가 결항되는 등 오후 5시 기준 43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정시에 출발하지 못한 비행기도 166편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흘째 눈과 비가 쏟아진 강원 지역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얼어붙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어제 평창군 도로에서 나무 13그루가 동시에 쓰러지며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오늘도 강원에서만 16건의 나무 쓰러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행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낙서로 망가진 범위만 44m에 달합니다. 심지어 맞은편에 있는 경찰청 담벼락도 이 똑같은 낙서 테러에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입니다.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시작합니다. 자리를 옮겨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갔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사진 촬영까지 해둡니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오전 2시 20분쯤.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칠했는데 영화 공짜라며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이 훼손됐는데 훼손된 곳이 총 44m에 달합니다. 경복궁 맞은편의 서울경찰청 담벼락에서도 같은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은 지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담벼락 역시 문화재에 포함됩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투입이 돼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임시 가림막으로 낙서를 가려놓았고 오후부터는 전문가를 투입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보존 처리 약품을 발라 세척하는 방식으로 추운 날씨가 변수입니다. 스팀으로 이렇게 표면을 약간 지금 현재 차갑기 때문에요. 약간 좀 완화시키면서 보존 처리 약품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낙서를 모두 지우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더니 갖가지 변명을 지어내거나 이 경찰을 앞에 두고 버젓이 도주까지 하는 강큰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을 세워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얼마 안 돼 적발된 승용차.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껌을 씹어서 음주 수치가 나온 거라 핑계를 댑니다. 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선생님 말만 믿고 저희가. 그런데 이 운전자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며 시간을 끌더니 물까지 드시고 저희가 다시 했는데도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감기약을 먹었다는 한 남성. 더 세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나오자 끝내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또 다른 남성 운전자는 연신 대리운전 탐만합니다. 집에 가는데 대리운전 걸렸는데 안 오니까. 술에 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자, 수치 보세요. 많이 나오셨네. 0.181. 요거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선생님.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경찰이 야간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51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술을 드시면 운전하시면 안 된다. 충북 청주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와 추격하던 순찰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 3명을 테러리스트로 오인해 사살했습니다. 이 같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쏘고 적의 은신처로 돌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소탕 작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인 사격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자국인 인질 3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살해된 겁니다. במהלך הקרבות בסג'אעיה, כוח צה"ל זיהה בשוגג 3 ישראלים חטופים כאיום. כתוצאה מכך, הכוח ירה לעברם והם נהרגו. 사망한 인질은 모두 20대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남부 집단 농장에서 납치된 학생과 음악가, 농장 근로자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하마스가 버려둔 인질이거나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 소식에 미국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s heartbreaking. It's tragic. This is not an outcome that anybody wanted to see.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랑하는 새 아들이 납치됐다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애도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에선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군의 남은 인질 수는 사망자 20여 명을 포함해 129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어제부터 전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정책 시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밤 의사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증상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을 보완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동이 불량하신 분들은 직접 내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 상담으로 해서 시행 첫 주말인 오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엔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 문의해봐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서 공단에 신고를 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습니다. 명단 공개가 필요 없다고 답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일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자 스스로 주변에 있는 비대면 진료 병원을 찾거나 단골병원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로선 비대면 진료병의원을 알려면 민간 중개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나마 제휴된 곳만 확인할 수 있어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커피 원두 대신 이 버섯과 보리로 커피 향과 맛을 낸 대체 커피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특히 임산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파는 라떼 음료입니다. 카페 라떼와 맛은 비슷한데 커피 원두 대신 보리가 들어갔습니다. 카페인이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많이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편인데 모르고 먹었으면 그냥 커피라고 알고 먹었을 것 같아요.
병음료 형태의 대체 커피도 나왔습니다. 커피는 없지만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의 맛을 냈습니다. 보리를 로스팅해서 커피의 맛을 일부 이제 구현을 하되 커피의 맛을 방해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마스킹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 대체 커피용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재료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고온에서 단시간 볶으면 보리차가 되지만 170도에서 180도 미만 저온에서 장시간 볶으면 커피 맛이 납니다. 로스팅된 보리는 분쇄해 에스프레소처럼 고온 고압으로 추출됩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 2019년 농촌진흥청은 검정보리와 커피 원두 등을 섞어 카페인 함량을 90% 줄인 커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리 외에도 해바라기 씨와 수박 씨, 버섯 등으로 만든 대체 커피들이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세계 대체 커피 시장 규모는 지난해 27억 달러에서 2030년 5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금 서울에선 이곳 광화문을 중심으로 초대형 도심 겨울축제인 윈터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란 기자,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수공예품을 사러 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일대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형형색색 빛의 향연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서울 윈터 페스타 행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등 도심 7곳에서 열립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과 연인 방문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형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축제 한다는 걸 보고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So it's really cool to see Seoul, with all the lights. The tree over here, that's my favorite part. Took some pictures in front of it.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보신각에서 33번 제야의 종이 울리면 세종대로에서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뉴욕, 시드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해 카운트다운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초대형 계약을 한 이정후 선수가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바람의 손자라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이정후는 특유의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초대형 계약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이정후. 검정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 구단색에 맞춘 의상으로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 입성했습니다. 특유의 당당함과 재치로 회견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첫 인사는 직접 준비해온 영어로 시작합니다. 짧고 굵은 포부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Hello Giants, my name is Jung-Hoo Lee, grandson of the wind from Korea. I am here to win. Let's go Giants! Thank you. 유창하진 않지만 매력 발산에 충분했다는 평입니다. 연신 아들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고 있는 이종범의 뒷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포부를 밝히는 순간이 오자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도 제가 아직 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저의 기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 항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공격과 수비 능력에 대해선 여유가 넘쳐 보일 만큼 자신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내년 이제 오프닝 데이 때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그때 팬분들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스즈키 이치로의 등번호를 딴 51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절친 김하성과의 맞대결도 큰 관심사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적 지주에서 이젠 라이벌이 된 이정후와 김하성은 내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4연전에서 지구 우승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은 복싱하는 의사, 진료하는 복서, 서려경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신 거죠? 내년에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예정하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으로 태국 선수와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라운드에서 꺾으신 거예요? 이제 2라운드 끝나기 전에 라이트 훅으로 다운됐는데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제 주먹 맞으면 관장님도 남자들도 많이 아파하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소리가 나던데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면은 빨리 끝낼 수 있겠다 해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끝났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약간 훅성 스트레이트. 나오시잖아요 지금. 나 무서웠어요 약간.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전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레게 머리를 따고 나오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강인해 보이고 싶은 이런 나 기를 한번 죽여보겠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세 보이려고 하나? 아니면 좀 성격이 특이한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를 고정을 안 하면 여자 긴 머리는 시작하자마자 산발이 돼서 시야 가리고 경기가 진행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자를까 생각도 했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그냥 따고 있습니다. 뭐 타이슨이나 홀리필드 이런 사람들 프로 선수들이 나가서 대전료를 받고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네, 규모가 작을 뿐이지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대전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더 유명해지고 좀 인기가 생기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한 200 뭐 이 정도. 한 게임당. 네. 의사시잖아요. 네. 이 기쁨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의대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의사가 되셨을 때가 더 기쁜지 아니면 이렇게 진짜 몸싸움을 다 끝내놓고 탁 승리했을 때가 더 기쁜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의대 딱 합격했을 때도 엄청 기분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경기 이겼을 때는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너무 고통스럽게 운동해서 그 기쁨이 지금 생각할 때는 경기 이긴 기쁨이 더 크지 않나. 교수님은 지금 부캐와 본캐를 나누자면 뭡니까? 의사가 본캐입니까? 아니면은 복싱 선수가 본캐입니까? 제가 복싱 선수를 아직도 제가 선수를 하고 있는데도 취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미 취미 이상으로 운동한 지는 한참 오래돼서 둘 다 본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이 복싱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취과 선배가 지금 저희 체육관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무 끝나면 너도 복싱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잘한다고 관장님께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실력 느는 저의 모습이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싱이랑 이렇게 같이 좀 연계해서 하기가 괜찮으십니까? 시간 관리 같은 게 괜찮으세요? 조금 그냥 병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끝나고 체육관을 가면 그런 거 그냥 체육관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시죠. 샌드백 누구라고 생각하고 쳤죠? 그런 적이 없진 않습니다. 이 정도 체급에서 선생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옵니까? 진짜 세게 때렸을 때
뼈는 부러뜨릴 수, 갈비뼈 같은 건 제대로 맞으면 부러질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뼈 부러뜨리는 일을. 다운 시킬 때랑 다운 당할 때 기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운 당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다운을 시켰을 때는 제가 준비한 결과니까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운 시킬 때 그 사람 아파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왜냐면 복싱은 또 KO가 또 묘미이기 때문에. 묘미이기 때문에. 네. 좀 무례한 사람들 없습니까? 이렇게 무도를 했다고 하면, 복싱을 했다고 하면 뭐 하면서 좀 한번 쳐봐,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막 시키고. 아니요, 다 친구들도 예의가 발라져요. 충성하고 착해져요. 착해지고. 착해지고 오빠도 착해지고. 오빠도 착해지고. 훈련 어떤 거 제일 많이 해요? 궁금해요. 그냥 섀도우하고 뭐 관장 미트 치거나. 주먹이 단단하시네요, 정말. 주먹이 점점 이게 단단해져요. 이게 거의 지금 피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엄청 와. 자세를 좀 가르쳐 주시죠.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일단 기본으로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복부 공격은 좀 커버하려면 붙여서 원, 투 이렇게. 오른발은 뒤꿈치가 거의 들려 있어요. 들려 있어야 되고. 네. 거리 싸움이니까 최대한 멀리 때릴 수 있게. 훅, 엎어. 훅, 엎어. 네. 수학과 선생님이시잖아요. 얼굴 터진 상태에서 병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만 있거든요. 애기들은. 애기들은 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만하라고 하시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지금 항상 이 순간에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세요. 제가 이게 다리가 발가락이 없고 그래서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선천적 그 발가락 불균형. 하나가 아예 없이 태어나가지고 좀 다리 길이 척추가 좀 약간 안 좋아 아파요 항상. 그게 권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후천적으로 어느 순간 했으면 더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몸으로 계속 살아와서 조금 물론 균형적인 것보다는 훨씬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행을 즐기세요, 근데? 이미 약간 활주로를 떠난 느낌이어서 멈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퇴근하고 내일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또 약간 계속 신화에 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이제 끝없는 굴레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살자. 고통과 불행이 있으면 상대적인 일상에서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행복이 아니었던 게 행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세계 챔피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경기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계신 소아청소년과 의사 서려경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새하얗게 뒤덮인 주말, 공기도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한기가 계속 밀려와서 내일은 더 추워질 텐데요. 서울 기준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도 더 내리겠습니다. 먼저 눈은 호남에 20cm 이상, 충청에도 10cm 넘게 내리겠고요. 내일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 매섭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 영하 15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오늘보다 크게 12도 낮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6도, 광주는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하의 한파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딱 한 잔 했다. 대리기사 불렀는데 안 와서 그랬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없어져야 할 악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얘기입니다. 연말인 요즘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어떤 핑계도 안 통한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